대구와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적은 돈을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로 쓰고 있어 무상급식을 비롯해서 아이들 급식에 인색합니다. 제18회 대구 국제오페라 축제가 다음 달 10일 개막해 59일 동안 펼쳐집니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치료제 13건이 특허 등록을 마치는 등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추석도 한 달이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식품 물가는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선선하게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오늘도 소나기 소식 예보되고 있습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연휴가 끝난 화요일 아침 일어나기 힘드시진 않으셨나요? 더위는 잦아들었지만 대기가 여전히 불안합니다. 대기 상층에 찬 공기가 머물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오늘 대구와 경북에는 10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낮과 밤 사이에 예상되는 만큼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도 오늘도 시간당 30mm의 강하고 세찬 비가 예상됩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내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안전사고에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침 공기는 어제와 비슷한데요.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동풍의 영향으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근길 기온 살펴보시면 대구의 기온 22도, 안동 19도, 청송 19도로 출발합니다. 한낮에는 대구 29도, 안동 27도, 청송 26도까지 오르면서 아직까지는 후텁지근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계속해서 낮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소나기 소식이 자주 들어있는 만큼 우산을 꼭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휴일인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0명이 나왔습니다. 연휴에도 확진자 수가 줄지 않아 걱정입니다.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0시 기준 대구에서는 45명이 코로나에 신규 확진됐습니다. 그제보다는 12명이 줄었지만 휴일인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많은 수치입니다. 동구와 수성구, 달서구의 M교회 관련 연쇄 감염이 4명으로 누적 204명을 기록했습니다. 수성구 태권도장 관련 5명, 동구 의료기관 관련 1명, 달서구 돌봄교실 관련 2명이 확진됐습니다. 또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7명에 대해서는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자체가 전파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가족이라든지 비동거 가족 그리고 지인 모임을 통해서 빠르게 전파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북에서는 신규 확진자 75명으로 그제보다 1명 적었습니다. 경주에서는 지난 11일 확진된 경주 636번 환자의 접촉자 1명, 지난 14일 확진된 경주 667번 환자의 접촉자 8명과 포항 958번 환자의 접촉자 16명 등 27명이 확진됐습니다. 포항에서도 N차 감염이 이어지면서 24명이 확진됐고 구미와 경산 각 10명, 김천 3명, 상주 1명이 확진됐습니다. 포항에서는 어제 오후 2시까지 16명이 확진되는 등 포항과 경주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대구도 어제 오후 4시까지 45명이 확진되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아이들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정부 권장가에도 못 미치는 한 끼 5천 원만 지원하고 있는데요. 유독 대구와 경북은 무상급식을 비롯해서 아이들 급식에 인색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수성구의 한 음식점입니다. 이곳은 결식 아동이 급식 지원 카드를 쓸 수 있는 가맹점입니다. 대구 지역 결식 아동에게 주어지는 한 끼당 지원 금액은 5천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주로 떡볶이 같은 분식을 먹습니다. 메뉴 자체에 단가들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한테 5천 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밖에서 제대로 된 음식 먹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어요. 대구시와 경북도가 결식 아동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한 끼당 5천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정부가 올해 정한 권장가 6천 원에도 못 미칩니다. 서울시는 7,240원, 경기도는 7천 원입니다. 지원 금액이 부족하다 보니 무료로 음식을 주는 이른바 선한 영향력 가게가 생겼습니다. 급식 카드를 가진 아이에게 공짜로 밥 한 끼를 주는 캠페인입니다. 제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저희 다음 세대인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도울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던 중에 쌀국수나 게살볶음밥, 볶음밥 같은 종류를 저희가 애들한테 많이 추천을 해줘요. 그래서 그거 먹고 이제 가고. 이런 선한 영향력 가게는 대구에 90여 곳, 경북은 110여 곳입니다.
지자체가 결식아동 지원에 소홀히 한 사이 이런 민간 가게들이 팔을 걷고 나섰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시가 무상급식을 비롯해서 아이들 급식에 인색한 정책을 지금까지 펼쳐왔는데요. 지금의 5,000원은 인스턴트 음식 위주로밖에 섭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양 공급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가를 인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내년에는 새로운 정부 권고안인 7,000원까지 올리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화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시 재정상 또 예산 협의 과정에서 어떻게 변동될지는 장담은 못하는 상태고요. 대구의 결식아동은 18,000여 명, 경북은 13,000여 명입니다. 풍족하게 배불리 먹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다른 지역과 같은 수준으로는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연일 가파르게 상승하는 밥상 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추석도 한 달이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식품 물가는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보는 장이지만 요즘은 선뜻 장보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밥상에 올릴 식품 몇 가지만 장바구니에 담아도 순식간에 몇만 원이 훌쩍 나갑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지요. 부담 안 되세요? 부담은 돼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장 봐야지. 가장 많이 먹는 식재료 가운데 하나인 계란은 값이 너무 올랐습니다. 1인당 살 수 있는 양을 제한하는 매장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밥상 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현재 대구 지역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 가격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수박 한 개의 가격은 23,000여 원, 지난해 16,000여 원보다 40%가량 급등했습니다. 같은 기간 복숭아 38%, 닭고기 15.9, 달걀 15, 시금치 8.7, 돼지고기가 4% 등 줄줄이 올랐습니다. 체감하는 물가는 훨씬 더 올랐습니다. 이 카드 결제 내역을 보면은 금액은 엄청난데 더 들어온 거 보면 장바구니는 몇 개 안 들어앉아 있고 선뜻 이렇게 장바구니에 담기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대구 2.8%, 경북 3% 상승했습니다. 특히 신선 식품 지수는 대구 10.6, 경북 10.1%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열대야 이런 부분들이 과일이나 이런 반륙하는데 좀 문제를 일으켜서 공급량이 줄었기 때문에 가격이 좀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집밥을 먹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식품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가게 경제는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민족 명절 추석까지 한 달이 앞으로 다가오면서 추가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식품 품목의 수요와 공급을 분석해 가격 인상이 예상되는 품목의 수급을 조절하는 등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지난 14일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었는데요.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240명. 이 가운데 대부분은 세상을 떠났고 이제 14분만 생존해 있습니다. 남은 생존자의 평균 연령도 90세가 넘다 보니 증언하는 일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인공지능과 홀로그램 기술을 이용해서 언제든 할머니들과 만나 대화하고 증언을 생생하게 마주할 수 있는 장이 열렸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커다란 화면 속에 이옥선 할머니가 앉아 있습니다. 마이크에 대고 인사하자 반갑게 맞아줍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구냐고 묻는 질문엔 웃으며 이름을 알려주고 할머니는 누구세요? 나는 이옥선이라고. 80년 전 겪은 위안부의 참상도 또박또박 기억해냅니다. 위안소로 끌려갈 때 무엇을 타고 가셨나요? 그래 끌려가니까 큰 트럭이 하나 있는데 그 트럭 안에 내가 동갑자리 여자가 사슴지 앉았지. 실제로 마주보고 대화하는 것처럼 생생합니다. 이용수 할머니도 있습니다. 진정한 사죄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묻자 오랜 진심을 털어놓습니다. 진정한 사죄란 어떤 걸까요? 죄를 알아야 되죠. 죄를 모르고 어거지로 거짓말만 하고 하는 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공지능을 더한 홀로그램 방식으로 할머니들을 이곳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히움에 모셔온 겁니다. 할머니마다 1000개가 넘는 질문과 증언을 촬영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여기에 대화형 AI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같이 그 아픔을 공감하고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현재는 대구 히움 역사관과 서울 서강대에서 시범 전시가 열리고 있고 다양한 관람자와의 대화 데이터를 더 모아서 시스템을 보완한 뒤 본 전시를 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지난달 문경에서 산책하던 모녀가 개 6마리에 물려 중태에 빠진 일이 있었죠. 사고를 낸 개들은 사냥개였는데도 모두 미등록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경북 대부분 읍면 지역이 동물 등록 의무 예외 대상이어서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는 재정비가 시급합니다. 보도에 김서연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문경시 영수면의 산책길을 걷던 모녀가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사냥개 6마리에게 공격당해 중태에 빠졌습니다. 개 6마리 모두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인 맹견이 아니기 때문에 개 주인 A씨는 목줄 미착용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현재 A씨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이 사고 이후 개 입마개 착용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문경과 상주를 지역구로 둔 이미자 국회의원은 일정 무게 이상의 개가 맹견에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개의 무게와 공격성은 무관하다며 개정 추진을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글이 올라오는 등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크고 작건 간에 개는 언제든지 물 수 있는 동물이에요. 보호자가 이 개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상황에서 물림 사고를 내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기재평가를 받게 한다거나 교육을 좀 강화해서 받도록 하거나. 이 사고로 견주교육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읍면 지역 동물 관리의 사각지대도 드러났습니다. 2개월령 이상의 개의 주인은 의무적으로 동물 등록을 해야 하는데 지자체가 동물병원이 없는 읍면 지역만은 등록 예외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개물림 사고가 난 문경 영수면은 동물 등록 제외 지역이었습니다. 사고를 냈던 6마리 모두 미등록 상태로 반려견보다 사냥개에 가까운데도 지자체 관리의 바깥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북은 읍면 238곳 중 207곳, 전국에서도 예외 지역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반면 서울, 경기, 충북 등에는 제외 지역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전남도 섬 267곳 중 16곳을 제외하면 모두 등록 의무 지역입니다. 읍면 단위에는 소규모 반려동물을 담당하는 동물병원보다는 대동물을 취급하는 동물병원들이 많기 때문에 대행자 지정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경상북도 수의사회, 그다음에 기초시군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동물 등록 제외 지역 일제 정비 중에 있습니다. 읍면의 동물 등록 의무 지역을 확대하고 농촌 지역에 많은 사냥개와 경비견을 지자체 관리안에 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